천안시 가선거구 민주당 소속 전종환 의원입니다. 가선거구는 천안시 동남구 청룡동, 목천읍, 북면, 병천면, 동면, 성남면, 수신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으로는 297평방킬로미터로 동남구 면적의 68%, 천안시의 47%에 해당되는 지역이며 인구는 2010년 말 기준으로 4만 7천여 명으로 동남구의 19%, 천안시 전체의 8.4%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제게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과거 권위주의와 독재의 시대에 중단과 부활을 거듭했던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20년이라고 하는 성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성장을 거듭한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는 아직도 미완의 과제를 안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행정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발전의 기본이라 생각되며 이번 146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20세 성년이 된 우리의 지방자치의 참 의미를 되새기며 천안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2011년 본예산 심의에서 천안시의회는 이례적으로 천안시민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회는 시민체육대회와 간접적으로 관계되신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행 시민체육대회의 체질 개선과 시행 방식의 개선을 행정부에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계산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관행적으로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의회는 예산 삭감을 통해 행정부의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부는 시민체전 예산 삭감을 계기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실한 자세를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박한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성실하게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부당하게 정파적 특수이익과 결탁해서 공평성을 상실하거나 정쟁에 개입하지 않는 비당파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역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실적주의의 등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데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공무원의 신분을 직업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정치적 중립의 근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보장된 개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업적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지방자치 출발조차도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원론적 접근에서 출발하기보다 오히려 과거 중앙집권적 전통 속에서 독재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행정조직의 선거 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궁여지책으로 출발하였다고 보기까지 합니다. 민주적 정권 교체 과정을 겪으며 우리의 선거 문화도 많이 선진화되었습니다. 특히 국가 권력의 선거 개입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방자치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점차 더욱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6.2 지방선거 기간 동안 총 105건의 공무원 선거 개입의 비리를 적발하여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지방 공무원의 선거 개입의 새로운 양상은 과거처럼 권위주의적 정권의 폭압적 상황에서 피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점차 공무원 개인의 안위와 입신과 출세를 위한 줄서기, 줄대기로 이어지는 등 매우 이기적인 양상을 띠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안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이 최근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공직사회는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쉽게 넘길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천안시 공직협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불공정한 정치 세력의 개입이나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하여 공직협의회가 스스로가 감시자로서 또는 견제 세력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천안시 공직사회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기 위한 천안시의 의지가 공직사회에 확실하게 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지난 2008년 구청 개청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개청 이후 새로운 조직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반면 일부 부서에서는 조직 운영에 난맥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몇 부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 본청 조직의 경우 과대팀으로 구성된 과가 여러 부서 있습니다. 7개 팀 이상으로 구성된 과를 살펴보면 농축산과, 도시과, 재정과, 기획예산과 등입니다. 과대팀으로 구성된 부서의 업무 특성상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들로 특히 농축산과의 경우에는 한 개 과에 9개 팀이 있습니다. 과장 한 사람이 9개 팀의 업무를 감당하고 효과적으로 통솔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래 농업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는 농업 관련 부서의 일원화 방안도 함께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충청남도의 도로부터의 많은 권한 이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 재생 등 도시계획의 행정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도시계획 행정 조직이 필요합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100만 대도시로서의 변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천안시 미래도시 구체적 청산을 마련을 위한 도시과의 조직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주적인 지방재정의 확보가 날로 중요해지는 가운데 고액, 고질, 체납 징수,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 그리고 세액 수입의 지속적인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본청의 재정과 내 세정 업무를 포함시키는 형태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방대한 세입과 세출부서의 통합은 업무의 연관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부서원이 50여 명이 넘는 비대한 조직으로는 업무의 효율성과 적극성이 결여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이의 해소를 위해 조직 개편을 위한 작업을 상당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과 관련된 진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2010년 6월 말 현재
244개 지자체 중 102곳 41.8%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나머지 지자체들도 간담회, 공청회,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의 과정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206개 84%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주민의 실질적 참여 구조인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연구회, 지역회의 등의 참여 과정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결국 예산 과정의 주민 참여 과정은 행정부와 의회의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강력한 정책 수행 의지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다음으로 지역사회 광범 위한 합의를 통한 실질적 주민 홍보와 주민 참여, 의견 수렴을 촉진할 시민사회의 역할 등이 핵심적인 작동 체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구의 구성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천안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이후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1990년 3월 노동복지회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천안산업단지관리공단에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복지회관은 제 기능을 현재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기능 상실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집행부의 대책 마련 의지를 확인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는 화가 납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연의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런 기능을 못하면서도 해마다 2억 원이 넘는 시 재정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은 설립 이후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를 위한 사업은 못하면서도 그동안 인건비 등 운영비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청주공항 간 전철 직선 노선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도 22호를 따라서 동부지역으로 가다 보면 곳곳에 나붙은 현수막에서 직선 노선 관철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천안 청주공항 간 직선 노선 연장은 정부의 국책 사업이면서도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사업이므로 천안시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직선 노선이 관철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의 현재까지 노력에 대하여 본 의원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시안을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에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설명 주시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과 협조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환 의원의 질문 중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관련에 대하여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시장입니다. 지난주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과학벨트, 경전철, 우리 장애인 문제, 구제형 문제, 무상급식 문제, 교통 문제 등 시정 전반에 걸쳐서 많은 지적의 말씀과 함께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좀 더 의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또 보다 나은 천안의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문제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그래도 민주주의에서 상당한 꽃을 피웠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특히 중립에 있어서만큼은 잘하고 있는 국가라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선관위에서도 그렇고 상당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아주 지침으로 담아서 선거 전에 요것은 되고 요것은 하지 말고 하는 것들을 시에 전달해 오고 있고 지는 수시로 교육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알려주고 또 심지어는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의구심이 있으면은 지역 선관위에 물어가지고서 가능한지 여부를 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에서 시청이 하도 귀찮게 해가지고서 한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무원이 선거 개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공무원이 지위나 그렇지 않으면 공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후보 등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는 전혀 위반한 것이 없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다른 기관이나 에서 지적을 받은 것도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거는 공무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했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개인으로서의 행동도 보다 좀 깨끗해져야 되겠다. 이런 쪽의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저들 앞으로 좀 더 관리를 높여가지고서 혹시라도 오해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서에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네요. 예?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네요. 예, 답변서 내용은 부시장님 답변이 예. 답변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많이 틀리단 말이에요. 예, 답변서에 아마 공식적으로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의원님 충분히 보셨을 거고요. 저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하다. 저는 사실 사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또 예민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지역사회에서 또 문제가 많이 돼서 시간도 많이 흘러서 괜히 또 아무런 상처에다가 상처를 또 만지는 거 아닌가 우려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 주신 내용대로 이후에 제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린지는 당연히 아실 테니까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기재된 것처럼 이후에 공무원 선거 개입 감시관 제도라든가 다른 여태 가지 그상 일상적 활동이더라도 강화시켜서 하겠다. 그리고 또 적발됐을 때 엄벌받게 하겠다라는 것을 우리 천안시의 직업공무원 중에서 가장 고위공직자인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건데 또 지금 듣기에 따라서는 부시장님 답변 보면 천안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문제된 것조차도 그게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일부 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거로 이해한다라고 들리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제 답변에는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시로서 앞으로 관리 체제를 더 높이고 더 해나가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오해 사는 일도 없도록 관리 차원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가 모두 질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간과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단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것이 지금 밝혀진 것만 이렇다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또 얼마나 있다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적 모임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사적 모임이지만 그 모임이 공무원으로 다 구성된 모임이고 공무원 모임의 그런 모임이 사실 공직과 연관돼서 존재하는 모임이라고 보면 단순히 또 사적 모임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린 핵심은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그러면 그게 공무원의 자원을 말하자면 이용하지 않았다. 개인이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예를 들면 집에 가서 선호하는 후보를 얘기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매달 하는 동창회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혹시 그런 와중 속에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오야나무밭에서는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관리 차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할 때 정치적 견해나 소신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한 개인의 한 자연인으로서 그런 명확한 소신을 갖는 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든가 여타 구체적인 선거에 개입하는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 문제는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줄 알았었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천안시 공무원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사적 모임을 하고 그 사적 모임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모여서 거기에 회장이라는 자가 그날의 모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그리고 비록 건배라고 하지만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서 일당백으로 노력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이렇게 안일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모두 지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공무원의 선거 개입 문제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독재 시대라든가 어떤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경우에 따라서 조직의 구조상 어쩔 수 없거나 한 구조적 문제였다면 최근에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개입은 개인의 입신이나 출세를 위해서 매우 이기적인 양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후에 자기가 공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갖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누구보다 더 명확하게 아시고 차제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라든지 공직적인 자원이라든지 기회를 이용해서 선거하는 것은 엄벌돼야 되고 그거는 처벌돼야 되는데 공무원이 개인 신분으로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의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동창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지역사회 모임을 갖는다든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면단위 무슨 향후회가 있어서 나간다든지 이것들을 시 차원에서 너 이거 갖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장님 그 말씀 명확하게 부장님의 생각이세요? 예, 제 부장님 그렇게 안 뵀는데 좀 되게 고루한 생각을 좀 답답한 생각을 갖고 계시네. 자 부장님 예. 지금 분명 제가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공무원이에요. 퇴근하고 우리 향후회 모임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향후회 모임이나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우리 동문 모임에 가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 사람 당선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각오하고 이런 행동하는 건 사적으로 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거 맞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행동으로서 사법의 판단을 받을지언정 관에서 시에서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거를 제어하거나 관리한 범위는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천안시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문제구만요. 부시장님 그 정도 이 공무원의 중립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편의적 태도가 천안 씨의 이런 문제를 양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라는 예? 건 무슨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지역사에서 이런 문제라는 게 뭔 문제인지 모르시겠어요? 지역사회에서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일련의 사태,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해드려야 되나요? 아니 그 부분은 뭐 예. 사법에서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제가 자, 여기서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무원으로서의 개인적인 행동이라 하더라도 혹시라도 그 오해를 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앞으로 관리를 더 잘 해나가겠다. 그렇게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근에 사법적으로 문제됐던 사건이 사법적으로는 일정하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부시장님은 또 천안시 인사위원장이시잖아요. 예. 인사위원장 판단이 해당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한 일인데 뭐 개인적 잘못에 대해서 사법적 판단을 검찰이 물은 거고 재판부가 판단한 거고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그에 관해서 천안시의 인사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모였던 자들이라든가 어떤 문제됐던 분들에 대해서 판단은 개인적인 자리에 가서 한 걸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 행정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거를 시 차원에서 시의 책임자로서 제어하거나 관리하기는 우리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시장님 아주 놀라운 분이시네요. 부시장님, 아니 그러면은 저기 의원님, 예. 전종환 의원님, 그러면 시가 예를 들면 뭐 너희들 뭐 북면 무슨 국민학교 뭐 모임을 갖지 말아라 선거 기간 중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뭐 모임 이렇게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저 자꾸 마이크 대고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됩니까? 천안시의 특정 고등학교 출신 공무원들이 잔뜩 모여서 그날 모임의 자리의 목적을 정의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해서 노력할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개인적으로 퇴근하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뭔 상관이 있냐, 바람직하진 않지만 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정신이 없으시네. 부시장님, 그게 개인적 소신이에요? 공무원으로서 판단이시고 소신이시고. 전종환 의원님, 저 언성을 조금 좀 낮추시고요. 그리고 저 부시장님, 그 지금 전종환 의원의 질문은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사적인 자리에 공무원끼리 모여서 그런 대화한다는 것은 그거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 지적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부시장님 좋은 답변 주신 것 같아요. 선거의 감시관 제도를 위촉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좋은 안도 있는데 그런 걸 좀 더 강화시키고, 아무리 공무원들 간의 개인적인 모임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선거 기간만큼은 모임에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좀 더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도 좀 하고 이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전종환 의원의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간과하시고 간 것 같아서 우리 전종환 의원님도 좀 더 격해서 언성이 좀 높아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제해서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종환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관 제도는 이미 답변서에도 있듯이 이걸 좀 더 강화해가지고서 오해 살 수 있는 일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부시장님의 아주 견해나 갖고 계신 생각을 분명히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또 확고하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해봤자 시간을 너무 소비할 것 같고, 제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갖고 이후에 이 문제는 제가 또 현역 의원으로서 고민하겠습니다. 답변을 고생하셨으니까 내려가십시오. 네, 그렇게 해주시죠. 내려가십시오. 예. 시중의 질문에 앞서서 오전 중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임에 대한 추가 답변을 부의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시장입니다.
그 오전에 전종환 의원님 답변 중에서 혹시라도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명확히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중요하고 지켜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는 그 취지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 그런 뜻의 발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차채영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 현황 및 향후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요. 향후 조직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도 말부터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초자료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 부서의 개인별 업무량, 부서 단위별 업무량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또 50만 이상 대도시 조직과 정원, 현황, 그리고 장단점 등을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자료를 비교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직 개편 방향은 업무가 쇠퇴하는 부서의 조직과 인력은 감축하고 신규 업무가 증가하는 부서, 또 미래지향적인로 좀 늘려야 될 조직과 인력은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는 읍면동은 업무량과 민원 처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원을 업무에 알맞게 조정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에서 예시하신 도시과, 농축산과, 재정과 등의 그 과대한 팀주적으로 업무 기능이 방대한 부서에 대해서도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향으로 과를 나누거나 통폐합하는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만 대도시에 걸맞는 시민이 요구하는 고객 맞춤형 고효율 조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 시기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실무적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기와 좀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 등과 관련해서 큰 변수가 없다면 가급적 연말까지는 기본 골격을 마련해서 법적 절차 등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첫째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한 사례 등을 자료를 수집해서 관련 조례를 금년 내에 제정해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는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등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민간단체 위원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공청회 개최 시 주제 발표자 등을 민간단체에서 선정해서 주민 의견을 자유스럽고 폭넓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밖에 예산학교 개설 등 주민참여 우수사를 탐구해서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2012년도 당초 예산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가슴이 떨려가지고 좀 진정을 시키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에 다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뭘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청안시가 또 전체적 조직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시설관리공단을 우리가 추진하다 보면 또 필연적으로 조직을 건드려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두 가지 좀 보충적으로 좀 더 짚겠습니다. 과다한 팀 운영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을 하거나 조직을 구성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한 개인이 능력이 있건 없건 통솔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과대한 팀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농축산과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농축산과는 구청 개전 전부터 그 농정과하고 축산과로
합치는 거에 대해서 지역사회 또 농민단체들 반발도 컸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서운한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실제 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보니까 좀 이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체제가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고 또 이번에 구지역이 종결되면서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축 방역 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제시한 거에 의하면 천안시 같은 이렇게 농정과 축산과 합쳐 있는 구조가 어떤 위기 발생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천안이 이제 인구가 최근에 계속 늘고 있어서 다행인데 저희가 이제 뭐 60만, 70만 더 나가서 100만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하다 보면 때 맞춰서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를 적절한 시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전국에 있는 50만 인상 도시가 13개인데 그 중에서 천안시가 유일하게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분야를 나눠서 운영하지 않는 자치단체입니다. 이런 건 좀 다른 자치단체랑 벤치마킹하고 다시 고민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무회계 분야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세무회계 쉽게 해서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입과 세출이고 엄연히 구분되는 내용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자주재원을 지역에서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고 탈루 세라든가 은닉되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하는데 세종과의 업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네. 역시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제 그 무한 경쟁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국책 사업을 따는 데도 전국 지자체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하고의 일정한 교류를 맺고 정보를 수집하고 또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한다든가 하는데 여러 가지 유익한 이유로 해서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광역자치단체는 모두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제가 알기로는 42개 기초자치가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충남만 해도 공주, 논산, 당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항상 충남에서는 큰형 노릇을 하는데 도시의 위상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천안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근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검토한 사실 과거에도 그런 논의는 나왔던 걸로 아는데 예. 이에 좀 답변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농축산과 문제, 또 도시과 문제, 또 재정과 문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구를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꼭 장점만 있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서울 사무소는 지금 전종환 의원님이 짚으신 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 시세나 또는 저희 시가 충남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중, 또 국비 확보 등의 효율성 이런 정문을 볼 때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가급적 전종환 의원님이 짚으신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직, 뭐 결국 인사 조직 같이 가니까 천안시가 그 사무관의 정원이 89명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의 7%를 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보면 가능 인원은 99명이거든요. 그죠? 예. 예. 근데 굳이 이제 제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자꾸 사무관자리 늘어나면 주민의 눈총도 보이고 예? 뭐 공무원 자리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또 꼭 사무관이 또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그 사무관의 직책에서 수행할 직이 또 천안시에 또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은 좀 실제적으로 좀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사 조직 운영을 탄력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실제 또 계산해 보니까 주민의 부담이 6급의 높은 호봉에 공직자가 사무관으로 임용될 테니까 그 사무관으로 해서 인상되는 임금을 비교해 보면 실제적으로 600만 원이 안 됩니다. 1년에.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그 필요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실제 이거는 공무원의 사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주민참여제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해서 의회가 시에서도 담당 계장님이 오시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반복대로 나오는 것이 제도만 있는 사안은 아니다. 지역에서 여건이 성숙돼야 이 제도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근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들이 자꾸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역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제도가 됐든 뭐 시기가 됐든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걸 좀 같이 구성해서 의회와 행정부와 또 시민사회가 같이 그 테이블에 앉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여가 꼭 예산만 시민 참여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 결정할 때 그런 시민 참여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추세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주민 참여가 바람직하긴 하나 또 참여가 너무 될 경우에 또 뭐 이기주의죠.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집단 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또 반류가 되면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그 효과에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 같은 거 할 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노동복지에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동복지회관의 영역입니다. 천안시에서는 87년 12월에 착공하여 89년 11월 준공한 후 90년 3월 22일 개관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동복지관의 운영은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의탁하여 관리하고 있고, 근로자를 위한 노동단체 사무실과 상담실, IT 교육센터, 외국인 근로자센터, 회의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입 현황은 총 운영비 2억 3,400만 원 중에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한 25% 정도인 6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는 15% 수준인 3,500만 원입니다. 수입 현황은 건물 임대료, 임대보증금과 자판기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도별 수입 현황은 유입물과 같습니다. 노동복지관의 향후 운영 계획은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종합복지센터 기능을 갖추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들이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보육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운영 방법은 리모델링 후 적정한 운영 방법을 모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노동복지회관이 본의원이 모두 질문에서 제기했던 문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첫째는 노동복지회관으로서 근로자의 복지라든가 편익을 위한 사업 실적이 없다, 사실상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업 실적도 없는 이런 시설이 매년 적지 않은 시비가 투입됨으로써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라고 두 가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복지 편의시설이 없다는 내용은 당초에는 목욕탕이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었습니다만 노후돼서 폐쇄돼 갖고 복지 편의시설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3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을 4층으로 올려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시설들이 복지시설들을 확충을 해서 근로자 복지 회관에 걸맞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시의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좀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금년까지는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일단은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욕탕 등 과거에는 이용되던 그 노동복지회관의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현재는 뭐 건물 노후화 등으로 해서 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처음으로 의원으로 당선돼서 노동복지회관을 접했을 때 2005년 후반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지금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실제 뭐 그 이전은 뭐 차지하더라도 그 이후로도 5년 동안도 복지관으로서 거의 역할을 못하는 것. 여기 아까 근로자를 위한 시설 현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노총 천안시 지부, 이것은 한국노총의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있는 형태이죠. 그죠? 예. 그리고 전국 택시 산업 노동조합 천안시 지부, 이 역시 사무실을 무상 대여해주는 형식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외국인 근로자센터는 얼마 전까지 있다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센터 역시 별도로 우리가 운영비를 지급해서 위탁기관에서 운영한 형태였고, 그죠? 예. 천안 IT 교육센터는 사실 근로자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갖지만 이것은 이 교육센터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 공간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렇죠? 예. 이용원 역시 현재로서는 뭐 과거 출발은 근로자를 위해서 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원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근로자를 위해서 이 시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만 5년째 이런 상태이고, 진짜 소급해서 올라가면 더 훨씬 오래전부터 이렇게 근로자 노동복지회관이라고 명명만 돼 있었을 뿐 근로자를 위한 아무런 유익한 역할을 못 해왔던 시간이 더 오래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참 아까 본인 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안타까운 걸 넘어서서 화가 납니다. 천안이 60만을 코앞에 둔 대도시이고, 천안이 성장하는 동력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지역에 오는 것이고, 그만큼 지역 내 근로자들이 많을 것이고, 그와 부수적으로 그들에 대한 편익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시책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런 귀중한 공간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지금 현재 이 3층짜리 건물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2743평방미터의 연면적을 수탁기관인 천안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지금 현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분들이 1년에 보수를 1억 7천만 원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분이. 하다못해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을 해도 동네 풀이라도 길거리에서 휴지라도 줍게 하고 풀 뽑게 합니다. 아무런 일을 안 하는데 1억 7천만 원씩 위탁비를 우리가 줬다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투입이 2006년에 1억 9,800만 원 주다가 2011년에 3,500만 원 주고 이것도 다음에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지만,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일 수 있는 것이, 이 건물을 국민은행에 임대하고 뭐 IT 교육센터에 임대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이 과거 2006년에 1억에서 지금 1억 7천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증가한 게 전부 위탁기관에서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노동복지회관은 천안시 근로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천안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된 4사람을 위한 시설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이게 제가 뭐 방금 전에 정회 전에 화가 난 것도 있지만 보십시오. 국장님 돈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 건물이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아무도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네?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이 단순히 사무실 몇 개 임대하는 거라면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때 되면 임대료 계좌이체 돼가지고 내 통장에 다 들어올 텐데 뭐 관리할 게 있습니까? 가끔가다 세입자가 화장실에 물 안 내려가요 그러면 가가지고 보고 고치라고 사람한테 돈 줘서 시키면 되는 거고. 그런데 더 화나는 것은 이미 5년 전에 본 의원이 이 문제에서 지적하고 이것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근데 여지껏 그 상태에서 진행된 거는 청소하는 아줌마, 매점 직원 2명 조정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명쾌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주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지금 답변을 요구한 상황에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담당 공무원부터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고 천안시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리모델링 건도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지금 20년이 경과된 건물로 상대적으로 노화됐다고 하면 노화되어 있는데 오늘 연초에 업무 현황을 보니까 업무 보고를 보니까 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연차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보니까 4층에 강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강당을 짓는다고 한들 근로자 노동복지관으로서 기능이 정상화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 방안을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비슷한 처지에 있는 동일 부지에 인접해서 우리 두정분간이 있죠. 그 건물도 90년대 초반에 건축된 걸로 비슷한 시기에 건축됐고 여전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두정분간도 여러 가지 강자나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수요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강자가 조기에 마감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복지나 시민의 복지나 크게 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당히 요지에 넓은 공간을 활용해서 진짜 근로자 내지는 시민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큰 틀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일부 맞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만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좀 뭐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리모델 하는 부분들도 작게 보면 뭐 크게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나 근로자들에 대한 시설들이 좀 부족하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전부 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전체 4층, 새로 한 층을 올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뿐만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작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선 시도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개를 합쳐서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시설의 3층 건물에 대한 내용들은 노총과 협의를 해서 어떤 게 가장 좋고 근로자를 위한 시설인지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인접해 있는 두정분간하고 합쳐서 개발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이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깊이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주문이 제 주문의 주 내용이고 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현재 청안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형태는 그런 구조는 언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뭐 기존에 있던 것이 전부 나갈 것이고요. 리모델 하기 위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그때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저희 시만 결정하는 것보다 주가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노총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마련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계획을 이후에? 의원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게 만족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총하고 협의해서
이 근로자들이 필요한 시설 또 근로자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하는 수준은 단순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있는 건물 수준 안에서 리모델링이나 이걸 통해서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현재처럼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이고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노동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는 실제 노동복지관에 적합한 사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단순히 건물만 건물 관리라고만 친다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체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돈 안 들이고도 그런 거라면 두정분관에서 바로 담당하는 사이인데 두정분에서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를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때는 노동복지회관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천안시가 위탁을 맺는 것이죠. 그런 관계를 확실히 복원하거나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제가 아까 모두주문에서 말씀드렸지만 천안시가 천안 청주공항 전철 직선 노선을 우리 지역 노선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지금은 행정부, 의회, 지역사회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지역에서 다양하게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시간별로 지금 어떤 것이 쟁점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떤 과정이 남아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 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설 도시국장입니다. 우리 전종환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천안 청주공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 청주공항 전체 사업 계획화 되겠습니다. 천안에서 청주공항 전철 직선 노선은 천안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약 39.6km 구간을 1조 5,264억 원을 투입해서 그 복선 전철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런 국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 채택 건의를 시작으로 해서 그 인수위원회, 국토부, 우리 충청남도 철도시설공단과 교통연구원, 우리 한나라당과 또한 민주당 등을 수십 회 방문해서 저희들이 건의도 했습니다. 또 2009년 천안에서 청주공항 전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2010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민주당 충청권 위원들과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2011년 직선 노선에 대해서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또 신청도 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2011년 4월 4일 확정 고시를 했습니다.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직선 노선과 우회 노선 모두를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을 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미확정시키고 단일 노선 결정 후에 그 예타를
신청을 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노선 모두 예태 대상 사업에서는 미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충청남도 국토부 기획재정부에 직선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의도 하고 또 신청도 하겠습니다. 직선 노선 예타 당위성 논리 개발과 총사업비 절감 방안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반기에 직선 노선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선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주시고 원활한 철도 업무 추진을 위해서 경절 팀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 확보에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천안 청주공항 전철 건설은 천안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동북권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약을 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태에 반영되고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간에는 천안시가 천안 청주공항 직선노선 전철 연장 사업에 상대적으로 좀 적극성이 좀 결여된 거 아니냐고 하는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지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답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사실 이게 천안 청주공항 이전에 우리 천안서 문경까지 8.1km 구간이 2006년도에 국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좀 빨리 추진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에 39.6km를 복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하여튼 직원은 거의 살다시피 하고 담당 팀장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서울에 올라가시면은 늘 기재부에 출장하셔서 담당 국장, 과장들과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행정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또 각 양 국회의원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역에서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충남 전체로만 보더라도요. 각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있고 집회를 한다든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벌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노출 빈도가 그쪽 지역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최초에 사전조사 영역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온 것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또 그 이후에 천안시가 한 영역이긴 하지만 천안시의 영역은 노선 자체도 틀리고 BC라든가 다양하게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수요는 우리가 훨씬 나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 직선 노선이 갖고 있는 더 타당하다는 논리 개발이 어쩌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민일보에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천안 청주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 관련해서 두 가지 노선의 장단점을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사실 또 우리가 주장하고 좀 상반되게 좀 왜곡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공사비 및 경제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전조사 용역의 결과였던 것이거든요. 사전조사 용역은 아시다시피 타당성 용역보다 전문성이나 수준이 낮은 단계의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언론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홍보하는 문건이나 자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사실 관이 주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데는 이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뭐 다양하게 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정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라든가 또는 지역의 사단법인인 천안발전협회 이런 식으로 좀 점잖게 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점잖은 게 참 세련되고 좋긴 한데 좀 이렇게 우리 자치단체 절박한 사업이고 꼭 관철되었으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가용한 수단들을 좀 최대한 동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담당 직원이나 또는 이제 어떤 과장님을 보내서라도 지역에 가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하고 공감대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다니면서 홍보도 좀 하시고 우리한테도 우리 자체한테도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결국 이게 국가철도망 계획이 5년마다 수행되는 국가계획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번에 안 돼도 다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다음 기회라는 것이 바로 이어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그럼 총선이나 대선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제도권안에 반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18대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선 공약 채택을 요구도 하고 인수위에 자꾸 우리의 사정을 설명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방법은 이란이한 사만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입체적으로 같이 기여해 주시고 우리 의회도 항상 함께 하는 것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답변하시라 고생했습니다. 이상 긴 시간 동안 수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종환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